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국파마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제가 이틀 동안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파마. 어제 그제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차트 베이스는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오늘 그냥 알고 있어야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량 거래가 있었죠. 비교적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봉 종가선 차트를 보면 개미들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가선 차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반짝 올랐는데 반짝 이렇게 오전에 반짝 오르긴 했는데 주가의 위치가 주가의 위치가 오른다고 해서 이걸 참 쉽게 개미들이 추격하기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에 매수해놓고 그냥 버티면 모르겠는데 추격 매수하기 상당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음봉 상태, 아침에도 음봉 떨어지고 그죠? 예, 아침에도 음봉 떨어졌고, 그럼 장중에 또 음봉이 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음봉 떨어지는 거 보고 누가 무서워서 들어가겠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시 39분에 장 마감했고, 장 막판에 잠깐 풀렸습니다. 5,300원, 53,000원 풀렸습니다. 저는 오늘 매수를 걸어놓기를 45,000원에 매수 걸어놓고 잠수 탔거든요. 그냥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45,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왔다면 뭐 잘 잡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개미들이 쉽게 올라타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재료는 뭐 저기 뭐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세력이 이제 매집을 했죠. 세력이 분명히 매집을 찐하게 했습니다. 매집을 찐하게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까지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침 일찍 상한가를 다 마감했기 때문에 이날 팔았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팔았다고 볼 수 있는 날짜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첫날. 자, 그러면 매집은 많이 했고 밀어 올렸고 그럼 팔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매집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늘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팔았다고 생각해보면 1시 39분까지 판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시 39분, 3시 반까지 약 뭐 1시간 50분 정도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감해놨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요소긴 합니다. 자, 그런데 팔기 시작한 첫날인데 이걸 첫날에 다 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시총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4,500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4,500억 정도 되는 이 덩치 큰 것을 하루 만에 못 팔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판다 치더라도 더 밀어 올리면서 팔아야지만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추격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기 시작한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 팔 거거든요. 그죠? 세력들도 매집했겠습니다만 자기들도 팔겠습니다만 올라타고 있던 개미들도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수익 실현했겠죠. 그렇다면 많이 팔 수 있는 날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4,500억치나 되기 때문에 어제 기준입니다. 4,500억치나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못 팔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직도 팔아먹어야 될 물량이 많이 있거나 이제 판다고 쳤을 때 많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매집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팔아치울 때 나타나는 행위는 뭡니까? 팔아치울 때는 캔들이 크게 요동을 치죠. 예, 팔아먹을 때는 위로도 급락이 오르고 오르면 또 누가 패대기 치면 또 급락하게 되면 또 밀어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캔들은 이겁니다. 그냥 최악의 경우로 큰 도지, 왜 큰 도지냐, 이 도지가 생긴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밀어 올려야 팔 수 있고 밀어 올려야 팔 수 있고 떨어지면 또다시 밀어 올려야지만 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날에는 개미들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완전하게 다 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미들 물량을 받으면서 팔았거나 아니면 받으면서 마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팔았기 때문에 파는 행위가 앞으로 나타날 거다 생각하면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락하게 되면은 다시 밀어 올려야 되는 부담도 많이 생긴 차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면 냅다 때리는 방법이 있거나 버티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구경 중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시가에 사서 오르면 때리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쑥 아침부터 쑥 떨어져 버리면 예, 덜 팔고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분할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음봉 한 개 분할, 또 장대음봉 두 개 분할 이렇게
분할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제 제가 그 동방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설명드렸는데 예, 이런 얘기입니다. 밀어 올리고 팔고 떨어지면 또 밀어 올리고 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차트 베이스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파마도 완벽한 신고가에서 매집을 끝내고 올라온 상한가가 팔아치울 때 나타나는 행위 이게 최악이고요. 최고 좋은 것은 뭡니까? 내일 더 급등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차트 괜찮습니다. 물론 급등해가지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추격을 하게 되면 아주 고점에서 추격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윗꼬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하락해주면 아유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해야 될 방법이 있을 테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훅 떨어진다고 여기다 냅다 매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경 중인 사람들은 냅다 떨어지면 아이고야 고마워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죠. 오전에 급락은 밀어올릴 시간이 충분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9시 20분, 9시 30분에 하락했다 치면 하루 종일 뭐 6시간 거래를 준다 치면 5시간 반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등할 기회도 시간적으로 많죠. 근데 오후 뭐 2시 40분, 2시 50분, 3시 이때 떨어지면 밀어올릴 만한 시간이 부족하죠. 일단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9시 30분에 떨어지는 것은 덜 팔고 떨어지는 거죠. 팔았다 하더라도 30분 정도만 팔고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다시 밀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오후 2시 50분 돼서 떨어지게 되면 실컷 다 팔고 떨어지는 것은 또 안 밀어올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개념, 그 다음에 거래량,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 30분에 폭락하는데 거래량이 보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만큼 나오는 경우와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뭡니까? 많이 팔았다는 거고요. 거래량 적게 나오면 적게 팔았다는 거죠. 그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거겠습니까? 적게 팔았을 때가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국파마는 고점에서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타를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요. 최악의 경우인데 여기 자리까지 갭을 해서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동신건설 한번 볼까요? 예, 여기까지 밑에까지 갭을 다 자, 점상 올라갔는데 점점점 밀렸는데 이게 여기까지 갭이 다 해소시키고 이렇게 반등 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파마도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바이오도 그랬죠. 현대바이오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대량 거래 있는데 올렸죠. 밀어 올렸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결국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예, 여기까지 갭이 해소되는 대량 거래가 있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갭이 해소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또 다르게 이름 붙이기로는 이 매물대, 이게 매물대잖아요. 매물대에서 되돌림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 파마는 차트는 좋고 고점에서 단타 구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이 갭이 해소되는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가정하에 분할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치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일 솟구칠 때 6만원을 팔았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6만원, 6만 5천원 팔았다 치면 장대가 쭉 떨어지면 여러분 팔고 나면 뭐합니까? 팔고 나면 이만큼 훅 내려와 버리면 여러분 이만큼 여기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만큼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맞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우리 커뮤니티 그러니까 채널 오셔가지고 이게 동영상 말고 이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필독 해주세요 해서 3주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이게 이만큼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이 수익 실현했다면 급락하면 재매수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또 하한가 근처에서 손절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구경 중인 분한테는 공격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캔들이 위아래로 막 크게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매도하고 밑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내리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매매 좀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차트 분석을 하면서 뭐 공시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체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강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나 강조해서 더 여러 번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강좌의 특징이 그렇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차트의 재료가 무엇인지, 뭐 뉴스가 무엇인지, 또 공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한국파마 차트 분석해드렸고요. 일단 종목 추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차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